경기 고양시에서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가 오늘 정오부터 무료가 됐습니다. 경기도가 공익 처분을 내리면서 가능해진 일인데 일산대교의 민간 운영사 측은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 2부가 일산대교가 신청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는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인수 금액 중에 어느 정도를 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그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재반 계약 사항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성실하게 승계해서 이행할 예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와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놓고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시행하며 무료 통행을 강행했는데요.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일산대교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경기도가 다시 2차 공익처분을 했는데요. 과연 일산대교 무료 통행 계속될 수 있을까요? 두 분 패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의 유정훈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보기술단의 민저투자연구소 홍성필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상황이 이제 복잡해지고 네.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제 공익처분을 했고 법원이 제동을 거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가처분이지만 현재도 무료 통행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처음에는 사업자 지정 취소라는 이제 공익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무료화를 달성을 하고자 했는데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사업자 지정 취소는 조금 가혹하다. 예, 그래서 본안 소송 전까지라도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가혹하니 그래서 인용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무료가 됐는데 갑자기 다시 또 이렇게 유료가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러면 이번에는 통행료 징수를 이제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제 공익처분을 내린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일산도에서는 그것마저도 바로 그 다음 날 또 소송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제 원래 사업자 지정 취소할 때부터도 그 실제 그 법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당연히 그 손해를 입게 되는 그런 통행료 부분은 선 지급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고용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원활하게 그 연속성을 유지해 주겠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시설 관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법인에서 운영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조치를 가지고 이제 공익처분을 했는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이렇게 그 가처분 소송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또 다시 소송을 건 행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고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그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인용 가능성에도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행료 징수의 중지에 대한 또 그 처분을 공익처분을 바로 내린 그거는 이미 예상했다고 이제 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법원이 일산대교 편을 들어준 건데 제시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이 물론 이게 사업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공익을 위해서 무료화를 위한 이제 사전 조치였는데
그 자체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내가 멀쩡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는 거는 굉장히 가혹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그 전에라도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이게 좀 논쟁적이고 쟁점이 있는 사안이라 먼저 두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은 그건 어떠십니까? 먼저 유 교수님. 네, 이 일산대교가 처음에 이제 논의된 거는 이제 96년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민자 사업자와 또 이제 그 경기도가 그 협약을 맺은 게 2002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이건 당연히 그 무료 도로를 해야지 왜 돈을 받냐 이런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벌써 이제 그 산천이 두 번 바뀌었는데 지금이라도 그때 문제를 해결했다는 차원에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무료하는 게 네네. 맞았다. 오히려 만시탄이다. 네, 맞습니다. 네. 홍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산대교뿐만 아니라 많은 민자도로에서 이제 통행료 이슈가 있는데 사실은 통행료는 재정 사업으로 도로를 건설하든 민자 사업으로 건설하든 통행료 이슈는 마찬가지로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로를 건설하고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하면 얼마로 할 것인지 이것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든 민자 사업으로 하든 마찬가지인 남는 액수는 겁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액수가 차이가 있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그건 결정하는 것이 통행료 수준이라는 것은 예컨대 통행료를 좀 낮추고 그래서 운영 기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재정전을 늘릴 수도 있고 적절한 통행료 수준은 결국 정부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고 근데 사업 초기에 이제 결정된 그 협약상 결정된 통행료가 꼭 뭐 끝까지 유지돼야 된다는 그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민자 협의해서 사업은 고칠 수 있는 사업이 거니까. 뭐 네. 3, 40년 장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정 변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행료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산대교의 경우에도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뭐 통행료 인하 내지는 무료화 논의가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찬반은 있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역시 다 재정당국,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국민이야 뭐 무료로 해주면 좋은 거니까. 다만 그 무료화 수단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근데 무료화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무료화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방법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일산대교 협약도 결국 국가가 만든 법률과 계약에 따라 지금 시행된 사업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 다른 수단이 혹시 있다고 생각하면 사업시장 지정 처분 취소는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 이렇게 보면서 사업 시행자를 어쨌든 지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계약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부에서 경기도가 이렇게 공익 그 처분을 한다라고 해서 사업 시행자를 취소하는 게 맞느냐? 적절한 수단이나 이런 의문이 있어요. 또 이렇게 쉬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쉬운 겁니까 원래?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건설을 위해서 민간투자법이라는 법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 계약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계약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겠죠.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익을 위한 처분 규정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거 보면 마치 공익을 위한 처분의 수단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하더라도 다른 수단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사업권 박탈은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돼야 되는 수단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좀 강경한 그 수단을 꺼내들지 않나. 그래서 무료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료화는 뭐 정부가 문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수단이 과연 그 수단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사업자 지정을 아예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대한 수단 그 방법밖에 없었나 이러는데 공익처분이 어떤 조치입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네, 그 일반 분들은 좀 생소한 용어일 텐데요. 이제 공익처분이라는 게 그 공권력의 일방적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민간의 재산권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 굉장히 그 파격적인 그런 그 행위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 사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홍 박사님 워낙 또 민자의 최고 전문가신데 이 민간투자법이라는 게 그 굉장히 그 중요한 요소를 하나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뭐 일반적인 자기가 장사할 때 이런 가결고 하는 거는 그냥 다 신고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로나 철도 이렇게 공공에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또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업 자체가 그 사회적으로 공공이익에 부합하느냐 뭐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민자 사업으로 해서 유료 시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다 보니까 이게 그 공공의 이익에 좀 맞지 않다라면은 공익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조항이 민간투자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이거를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유료 도로로 1,200억씩 내게 하는 거는 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공공이익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공익처벌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 계약을 이렇게 취소하면 한쪽이 위약금을 물거나 굉장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도로나 이런 거에 공익적인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계약사성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당연히 이걸 그냥 공짜로 또 빼서 이건 아니고요. 예, 당연히 이제 이거를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의 대주주다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배경이 되는 사정이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민간투자법은 국민연금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률까지 이렇게 손질해 놓은 상태거든요. 원래는 그 2005년도에 법률을 통해서 그 장기 투자자 이렇게 할 때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이런 데서 그 잘 투자도 기피하고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률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수익률하고 이렇게 맞지 않다 그래서 소극적이었는데 당시 정부가 하도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그 이런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그 장기 투자 자금을 유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국민연금이 뭐 마치 무슨 뭐 그 그 공적 기금에 맞지 않은 이렇게 무모한 이렇게 뭐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뭐 그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은 별로 근거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처음에 협약할 때 수익률이라든지 이걸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에 위배돼서 더 초과 수익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대장동 그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어쨌든 뭐 경기도하고 국민연금 간의 뭐 조그만 신경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교통 서비스를 받는 그 국민들이 중요한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경기도가 원하는 무료화를 달성하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지 않고 또 국민연금과도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해결할 수단이 얼마든지 공익을 위한 처분 수단으로 있는데 왜 그런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최후의 수단을 가장 극단적인 지정치사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 홍 박사님이 그 KDI 그 공투자센터의 그 초기 멤버시고 사실 우리나라 그 민자 사업의 히스토리를 다 깨우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워낙 국가에서 했던 그런 아주 잘 진행돼 왔던 이제 민자 사업 을 보시다 보니까 이제 일산대교 사태가 사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로 좀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 협약이 이루어졌고, 그다음 2008년도에 이제 그 준공이 돼서 개통을 했죠. 그러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그 재구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익률도 조금 낮추고 한 9%에서 한 8% 조금 1% 낮추고, 그다음에 MRG 최소 수익 보장도 뭐 많이는 안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이제 건설 투자자들은 바로 엑시트를 한 거죠. 이제 그런데 국민연금이니까 중간에 들어온 거군요. 뭐 중간 사실 하자마자 뭐 1년 후에 이제 1년 들어온 후에. 거니까 예, 바로 들어왔는데 재밌는 게 이게 그 뭐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이게 이미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김문수 도지사 때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와서는 남경필 도지사 때도 지속적으로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들, 지역 주민들 또 지역의 정치인들이
뭐 2010년 때부터 9년 때부터 계속 무료를 계속 이거 요구했죠. 최소한 요금을 좀 낮추자 뭐 이랬는데 이게 국민연금공단이 그렇게 센 기관인지 몰랐습니다. 그 웬만하면 사실은 공공에서 특히 거기에 또 뭐 김포, 파주, 일산의 시장님들 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그리고 시민단체 또 시민들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외쳤는데 사실은 2009년도에 재구자하고 나서 전혀 뭐 조정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작년부터 이제 이거 정말로 이제는 좀 우리 정상화시키자.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공익처분 전에 당연히 서로 신의성시에 의해서 사실은 협약에 따른 조항에 따라서 잘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협상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만나주지도 않고 뭐 이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홍 박사님 말씀 정확히 맞으신 게 사실은 좋은 방법으로 해야죠 원만하게. 근데 결국 끝에 몰려서 이걸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런 또 이렇게 좀 어수선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 불편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홍 박사님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얘기지. 유 교수님은 그전에 이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결국 이렇게 갔다. 이런 건데 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왜 저렇게 꼭 소송을 통해서 소송에서 내가 볼 때 경기도가 유리할 거 하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100% 왜냐하면 계약에 따라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보상 액수에 네. 관해서 보상 액수가 협약서에 이미 거의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판사가 그거 갖고 손실보상하는 거지 뭐. 지금 경기도는 한 2천억 정도 보상하겠다고 이쪽은 한 7천억 이 정도 지금 굉장히 큰 차이인데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완전히 망할 수 있다. 먼저 좀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은 다 무료로 다니는 건데 이게 지금 완전 무료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경기도가 그 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료 방법이 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냥 계속 이제 그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운영을 하고 그 통행료만큼을 이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따져보니 그렇게 하면 돈이 훨씬 많이 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익처분을 통해서 인수하려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또 법적 분쟁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어떤 뭐 법적인 이슈 때문에 다시 또 돈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는 먼저 290억 정도로 먼저 이제 1년치 요금을 290억을 먼저 선지급하고 주고 이제 하자.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 인수를 이제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인수계면 우리 손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참 그 재밌는 게요.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정말 숫자를 밝힌 적이 사실 없어요. 이게 2천억도 아직.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서 뭐 추정된 숫자, 이제 뭐 관계자라는 입을 통해 나온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2천억에서 뭐 7천억 사실 말이 안 되는 숫자고요.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그 현금의 기초 개념도 없는 그런 금액이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뭐 레인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우리가 보통 손실보상에 따질 때 예컨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그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이 좀 달라서 이렇게 산정 액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 민자사업은 이미 실시협약 때 이렇게 사업이 깨질 경우에 대비한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자가 잘못해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주무관청이 잘못해서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 또는 불강력 사유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을 때 이때 각각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이게 법률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고 하는데 금액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법원에 가더라도 그 기준 가지고 최악의 예컨대 사업자가 받는 최소 금액은 사업자가 잘못했을 해서 사업이 해지됐을 때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액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언론 보도대로 그 차이는 안 날 거다. 아니 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협약 계약서상에 그러니까 해지 사유일까 도대체 누가 기책 사유냐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나와 있는데 근데 현실은 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의정부 현저처 같은 경우가 거기가 이제 파산 지경되고 그다음에 그 전에 용인전저처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또 주무관청하고 또 사업자하고 또 협의를 해서 사실 서로 이제 또 그렇게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드시 또 협약서 상의 어떤 그런 그 숫자가 반드시 뭐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특히 또 그 벌써 2002년이니까 20년 전에 물론 이제 실제 한번 이제 재구조하면서 변경이 좀 됐지만 근데 그것도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떤 그 수요라든지 교통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뭐 여러 협상의 여지는 있다 그리고 레인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어찌됐든 1년치를 290억을 선지급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그 하여튼 예산, 경기도 예산으로 그걸 인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수익자가 내는 거냐 아니면 국민, 그 경기도민 전체가 이것을 부담하는 게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사실 그 일산대교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고 또 뭐 각종 댓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거 무료화하는 게 2,000억이라고 그러면 거기 이제 반반 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반 내고 그다음에 이제 3개 시 이렇게 시에서 반 정도 내는 그 정도 이제 구조인데 아니 나는 거기 일산대교 한 번 이용하는데 왜 우리 세금 내느냐 그런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떠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 기반시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나는 평생 비행기 한 번 안 타는데 인천공항 만들고 제주공항 만들고 뭐 만드는데 왜 수십 번씩 써?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 내가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왜 저기 뭐 파주에 공업만 만드는데 왜 우리 세금을 써?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예, 너무 전혀 이제 근거 없는 그런 예, 말이었어요. 그건 좀 언론에 좀 걸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홍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뭐 혈세 낭비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저 BTL 사업으로 무슨 공공 도서관을 짓고 그렇죠. 뭐 문화시설 짓고 이런 거 다 똑같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왜 혈세를 줘? 내가 이용도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 도로와 같이 도로는 사실은 아주 공공성이 대단히 큰 시설이잖아요. 이런 걸 무슨 수익자 부담 원칙이니 뭐 해야 하면서 뭐 혈세 운운하는 건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논의는 되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무료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를 좀 해주신 거고, 근데 이제 방법상의 사업자 지정 취소가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고,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무료화를 하려면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어떻게 상정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네, 그걸 아까 방금 전에 이제 홍 박사님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협약서상에 또 그런 이제 계약 해지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근거로 기본을 해야 되겠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환경에 맞는 지금의 또 어떤 그런 어떤 교통 수요라든지 이용 양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그 금액으로 서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지금 이 논의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약 대상자가 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좀 빠져 있는데 이건 정말로 그 중앙정부의 사실은 책임이거든요. 이게 이 도로 자체가 공식적인 법적인 그 지정이 그러니까 국지도 국가 지원 지방도입니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공공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을 내서 지방 돈을 내서 이게 만들고 건설하고 운영하는 무료 도로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에서 국가는 뒷짐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네, 지금 다 네네 그렇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지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다 해주면 뭐 일산대교나 국민연금 측에서도 손해볼 거 없는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송으로 가면 사업자가 절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대로 가니까 그거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용인경천철도 그렇고 의정부경천철에서도 그 의정부경천철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간다는 게 네. 이걸 취소하자 뭐 이거 갖고 싸운다기보다는 보상 액수를 얼마로 할 거냐 이런 다 거에 대한 받게 한 논의가 거죠. 주로 이루어질 수 이제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이제 다 소송이 되겠죠. 지금은 우선 사업자 지정 취소가 적절하냐. 취소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제 보상 금액을 갖고 또 다툴 수 있겠죠. 이제 그게 적절하다고 한다면 그렇죠. 취소는 적절했다. 그러면 이제 보상을 얼마나 해줘야 되냐. 그거는 이제 민간투자법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당연히 돼 있으니까 그 보상 금액을 갖고 이제 또 협약 당사자가 의견이 다르면 또 소송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미 의정부경천철에서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졌죠. 사업자가 달라는 거 다 주라. 그래서 그다음에 조정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계약서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도에서 꺼낸 카드가 경기도에 엄청 불리합니다. 경기도가 예컨대 경기도가 지금 희망하는 금액이 얼마고 일산도교가 원하는 금액이 또 있을 테고. 네, 그렇죠. 네. 금액이 지금 그 차이가 있다는 게 이제 사실이라면 경기도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비용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사업자 측에서 이미 계약서 가지고 다 분석을 했을 텐데 그 보이는 금액을 포기할 리도 없고 이미 의정부 경전철 등에서 다 그 숫자까지 다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 공식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왜 경기도가 그렇게 힘든 길을 가나 그런 그 재정 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스럽긴 합니다. 사실. 기업으로서도 자기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걸 안 받게 조정을 한다 그러면 또 배임 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합의는 다 어렵다고 봐야죠. 합의를 조정하기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의정부 경전철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도 법원에서 액수를 판결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조정을 한 거지. 그냥 밑바탕에서 아무것도 없이 조정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겠죠. 정부에서 주겠다는 금액과 그렇죠. 경기도가 주겠다는 금액과 민간 요청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에 법원에서 조정액을 정리해주지 않는 한 조정은 쉽지 않다.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어떻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는데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온 겁니까? 지금? 이게 2002년도에 협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 김포, 파주, 일산 인구 합쳐서 100만 정도였어요. 그때는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김포 이기신도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한 75만인 일산이 지금 고양이죠. 고양시가 이게 뭐 10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파주가 한 뭐 20만 이런 정도, 지금 한 50만 가까이 되고, 뭐 김포도 그렇죠. 20만도 안 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200만이 넘죠, 지금. 보십시오. 그 당시에도 사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과거로 더 추정을 해보자면 당연히 지금이면은 당연히 이 도로를 놨겠죠. 그렇죠. 국가 세금으로. 근데 그때 보니까 이게 참 그 재정으로 놓자니 결국 또 예비타당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 판단은 일단 놓고 보자. 뭐 라는 차원이 같대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이기신도 씨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실제로 협약서상에 뭐가 나오냐면 개통하면서 몇 명이 이용할 거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초기에는 50%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굉장히 한가한 도로였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다니는데 이걸 1,200을 내야 되니까 화가 나시는 거죠. 정말로 뭐 데모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공청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그냥 이렇게 손에 쥐고 추진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 뭐 그 사업자인 국영공단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쉬울 게 없죠 뭐. 그러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됐었는데 드디어 이제 한계치가 온 거죠. 그래서 특히 그 작년에는 정말로 이제 크게 그 지역 주민들이 3개시 주민들이 정말로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이제 드디어 경기도 이제는 두고 볼 수는 없다. 아무래도 일산대교가 없다면 굉장히 그 지역 일산이나 고양, 파주 굉장히 불편하겠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이제 무료화의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법입니다. 이제 유료도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 교통이라는 게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여기에서 뭐 옆 동네 가는데 갈 수 있어야지 돈 못 내면 못 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로에 요금을 매기려면 반드시 대체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 내고 다니는 건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한 거니까. 무료 도로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이용해서 발생하는 편익을 위해서 지불한다 이런 네네. 개념인 네.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일산대교를 돈 내고 가기 싫다 나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한참 그 내려와서 그 김포대교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강의 교량이 총 이제 30개인데 그 중에서 한 4개가 이제 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2개는 그 유료도로예요. 그게 이제 강동대교하고 그거는 고속도로예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니까. 다른 거는 다 무료고 또 간격이 한 평균 한 1.6km, 그러니까 바로 옆에 좀 돌아가도 돼요. 근데 여기는 8km나 됩니다. 8km? 예, 그러니까 일산대교를 바로 코앞인데 돌아가려면은 이게 한 16km를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뭐 3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국가에서 이제 무료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시민들. 근데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별로 이제 그 3개 시의 주민이 한 100만도 안 될 때는 몇 분 안 계시니까 뭐 그러지 뭐 그래도 지금은 정말 2배가 돼서 200만이 되는 세계 도시 주민들이 이거 1,200원 내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하다라고 이제 일어서신 거죠. 네. 홍 박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사실 인구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됐는데 제가 그 네. 이거 출연 앞두고 그 일산대교 히스토리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 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타당성이 국가 있다는 예산에서 얘기는- 그냥 하면 되는 타당성이 거였는데. 있다는 얘기는 네.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타당성이 그렇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방법론만 남은 거거든요. 어떻게 네. 할까, 어떤 돈으로 어떻게 할까만 남았는데 하는 방법이 재정사업하는 방법하고 민자사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료냐 무료냐는 국가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무조건 무료는 아니고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료도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유료도로로 또는 민자도로로 한 결정은 결국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 거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타당성이 나왔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건설하고 돈을 좀이라도 받을까요? 아니면 재정이 넉넉해질 때까지 뭐 10년, 20년으로 늦출까요? 이렇게 한번 물었다면 그 주민들은 좀 내더라도 지금 합시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지금 예컨대 재정이 좀 뭐 넉넉해서 무료화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각에서 무료화가 타당하다는 것이 민자 사업의 그 어떤 잘못된 추진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다. 그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추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그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지 지금 마치 뭐 좀 20년 넘게 통행료가 지난 높다든지 상황에서, 예. 뭐 유료라든지 이런 자체가 민자 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좀 오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또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이제 그 이번에 공익처분을 하니까 경기도는 말씀하신 대로 이거 민자 사업을 뭐 억압하는 건가? 절대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자신 여건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빚을 냈는데 조금 이제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상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 그래서 이번에 조치라고 하는 게 어떤 경기도 내에서의 민자 사업을 뭔가 이렇게 그 비판을 본다라든지 뭐 이런 차원 절대 아니고 이거는 정상화 시키자.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여유가 좀 되니 그리고 시급하니 그리고 또 그동안 20년 동안 우리 주민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 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대교 유치부터 이게 통행로 논란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포와 자유로를 잇는 일산대교. 길이 1.8km, 폭 28m인 6차로 다리로 고양과 파주,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건설됐습니다. 일산대교가 28개 한강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다리였습니다. 일산대교는 이용자가 인근 주민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을 전제로 유료다리를 짓기로 한 것입니다. 1999년 3월 민자 유치시설 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일산대교 건설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일산대교 건설에는
5개 건설사가 투자를 했고 3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처음에는 소형차 기준으로 통행료 1,000원을 받기 시작해 1,2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다리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사람은 통행료만 한 달에 5, 6만 원이 드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산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2개가 있거든요. 김포대교랑 일산대교가 있는데 김포대교를 이용하려면 사실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일산대교 통행료를 내기 싫다고 연료비를 더 많이 소비하면서까지 김포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경기도 고양 김포 파주시장이 일산대교 무료화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산대교 무료화 요구가 본격화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일산대교 통행료 폐지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서 일산대교 통행료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대책 강구를 시사했습니다. 일산대교 1.8km 구간의 통행료는 개통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인상되면서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1km당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최대 6배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김포 검단 시민연대에서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과도하다며 1인 시위와 5만 원권 교환 챌린지로 시민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5만 원권을 내고 1,200원을 제하면 이제 48,800원을 거슬러 받자라는 운동을 전개를 했고요. 직원분들은 불편함을 초래했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분노에 차 있고 심각하다 이런 것을 저희가 그 일산대교 측에 알리고 싶어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요.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자발적으로 그거는 그만두었습니다. 거센 통행료 무료화 요구 속에 지난 10월 27일 경기도가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면서 무료 통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불복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3일 법원은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에 경기도는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사의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무료 통행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은 법원 결정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됐군요. 어쨌든 그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통행료 책정의 근거가 된 게 어떤 겁니까 이게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에 사는 그런 도로들이 통행이 좀 더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거는 이제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이제 고속도로와 비교를 하는데 뭐 요즘은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는 조금 더 비쌌고요. 그리고 또 일부 뭐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비싸다. 사실 비싼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00원인데 2km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킬로미터당 한 670원, 한 7원이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인데 보통 뭐 수도권의 이런 뭐 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킬로미터당 한 400원 정도 수준이니까 비싸긴 맞거든요. 뭐 그리고 또 뭐 고속도로 도공의 고속도로 따지면 거기는 뭐 장거리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뭐 기본 요금이 있지만 한 100원 내에서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따져보셔야 될 게 조금 비싼 건 맞는데 결국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저도 이제 뭐 우리 홍 박사님도 민자 협상 많이 해보셨지만 이제 사업자하고 정부하고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이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조금이라도 우리 돈 아끼고 싶어하고 뭐 사업자들은 좀 더 좋은 조건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 핵심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 일산대교가 2002년도에 수익률을 9%로 처음에 잡았어요. 근데 이제 2009년도에 재구조하면서 이제 정확히 7.94%, 8% 딱 1% 낮췄는데 이제 이 9%란 수준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숫자고요.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통행료를 많이 올리면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통행료를 낮추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중요한 변수 하나가 교통량이거든요. 그렇죠. 교통량이 굉장히 많으면 통행료가 좀 낮아도 뭐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몇 개 변수들의 조합으로 하다 보니 이게
1.8kg에 2,200이 나온 조금 비싼 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뭐 그 당시에 9% 정도의 수익률이면 뭐 아주 뭐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요즘 하는 뭐 사업들은 다 4% 이내 아래잖아요. 3.5% 이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행료가 단순히 낮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본질인 9%의 수익률이 과연 뭐 적정했나 이렇게 보시기 좀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9%로 했고 한번 재구조화하면서 8%로 낮췄고 최근에는 한 3%, 4%. 네, 지금은 근데 이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요즘 하고 있는 새롭게 하는 민자 사업들은 다 뭐 3%, 3.5%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그 당시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전체 이자율하고 뭐, 예. 지금 그 은행 이자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때 이자율이 워낙 높았던 시기니까 그 당시에 3%를 주겠다고 했으면 아무 사업을 안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런 거인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행료가 비싸고 수익률 보장 액수가 8% 정도 재구조화해서 이 정도면 그 운영사가 수익을 좀 많이 남겼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그 운영사의 수익이라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 때 정부와 협상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통행료 문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쉽게 설명드리면 통행료라는 게 지금은 예컨대 투자비가 얼만큼이고 그다음에 교통수혜가 얼만큼이고 그런 변수를 넣어서 뭐 통행료를 산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통행료는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정부가 결정을 해놓고 그렇죠. 나머지 변수를 정해야 되는데 예컨대 우리가 1억을 남의 돈 1억을 꼬우고 매월 얼마씩 갚을 건지를 상정해 보면 매월 많이씩 갚으면 뭐 1년 만에 갚을 수도 있지만 조금 갚으면 10년이 걸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거든 이것도. 이것도 통행료를 좀 주민들 그 수용도를 감안해서 좀 낮추면 좀 운영 기간이 길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주민들의 그런 것을 과거에 좀 덜 고려했다고 봐야죠. 정부나 사업자나 그건 뭐 낼 사람은 마치 뭐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게 조금 덜 고려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통행료가 비싸다 싸다는 민간의 그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만약에 통행료 비싸다면 정부가 욕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통행료가 높다고 뭐 사업자가 수익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국민연금이 고리대금업을 했다? 비싼 이자를 챙겼다? 그러니까 수익하고 그러니까 운영 수익하고 그다음에 그 이자 수익까지를 다 누려서 좀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올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또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게 일반 또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8%라는 일산대교의 수익률 자체가 높아서 사실은 지금 기준에 지금의 뭐 3.5% 이럴 때 비하면 높아서 그 수익률을 가져오려다 보니까 선순위 지금 이자가 지금 8%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은행에 넣어도 1%도 안 되는데 야 여기 국민연금공단은 그것도 앞으로 38년까지 뭐 따박따박 받느냐 뭐 이런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한 뭐 5, 6년 전부터 이 수익률이 8%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냐. 이걸 좀 떨어뜨리자. 뭐 그래서 사실 요금도 좀 조정하자. 이런 논의를 해왔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아쉬울 게 사실 없죠. 뭐 그냥 따박따박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대응을 안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이제 정말로 공익처분이라는 마지막 그 수단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 박사님 주장도 그렇고 이제 유 교수님도 그렇다면은 8% 수익률이 좀 과하다. 조금 낮춰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가능하다 보면 그렇게 액수나 통행료 액수나 이런 것도 좀 낮출 수도 있었겠어요. 둘이 조정을 해서. 근데 이제 뭐 수익률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이자율 수준이라든지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이제 사업 리스크 있잖아요. 그렇죠. 리스크를 정부가 많이 없애주면 아무래도 수익률 떨어질 테고. 근데 우리 BTL 사업에서는 수익률을 리셋을 해요. 5년마다. 5년마다. 예. 왜냐하면 뭐 이자율도 장래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참 이상한 게 이 BTL 사업은 막 15년, 20년
도로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짧거든요. 지금 철도는 지금 40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기의 사업을 하는데도 협약 당시에 수익률 같은 걸 다 확정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 이 장래 만약에 지금은 이자율이 다행히 떨어져서 뭐 고수익 얘기가 그렇죠. 나오지만 만약에 이자율이 엄청 올라갔다면 어떤 일이 또 벌어졌을까? 뭐 사업자가 또 좀 살려달라고 또 정부가 했겠죠, 건데 이런 식으로 좀 그 불합리한 사업 구조를 좀 고치려는 노력으로 이런 그 일산대교 문제가 좀 진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단순하게 무료화, 유료화를 이렇게 좀 논란이 되죠. 네, 동의님 정말 일산대교를 계기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좀 이 민자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발전적 방향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억지 주장은 조금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일산대교 측에서 운영 기간이 30년이었던 네네. 거죠. 이게 30년 어떻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보통 도로는 30년 정도 하나요? 뭐 이건 뭐 홍 박사님도 말씀하신 사실은 우리 민간투자법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기간 제한이 없는데 이게 처음 민자 사업 시작할 때 뭐 25년, 30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도로 사업은 25년, 30년 굳어버렸어요. 아. 근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외곽순환 도로 같은 건 재구조하면서 막 50년까지 늘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간투자법은 어쨌든 쉽게 설명드리면 투자비 회수할 때까지 기간입니다. 30년 정도 거죠. 운영하면 그래서 회수할 수 있다. 제가 볼 때 우리 법을 참 잘 만들어놨어요. 법을 잘 만들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면 이걸 투자비를 다 회수하려면 통행료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짧은 기간으로 다 투자비 회수하려면. 근데 우리 민투법은 결코 그렇게 안 해놨거든. 이게 적정 통행료 수준을 정하고 그거에 맞는 운영 기간을 정하면 아주 무리 없이 좀 진행을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근거 없이 뭐 30년 이렇게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도로는 보통 25년, 30년 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도로는. 해왔습니다. 어쨌든 소송 결과도 좀 봐야 되겠고 아직도 논란 중인데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그것이 바람직할지 마무리로 한번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유 교수님. 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로 그 공공성, 정말 일산대교 주변에 사시는 시민들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우리가 다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영공단이 사실은 정말 요즘 사회책임 경영이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세계적 화두에 비춰보더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좀 태도를 바꿔서 좀 경기도와 협상에 조금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가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거든요. 국가가 결정해놓고 뭐가 문제 있으면 이게 마치 민간의 문제이기처럼 혈세 먹는 뭐 하마니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부적절하다. 도로를 건설할 수요가 생겼으면 어떻게 할 건지 재정 사업으로 할 건지 민자로 할 건지 유료도로법을 할 건지 그건 국가가 결정하는 건데 그럼 민간은 따라할 뿐이거든요. 일산대교만 해도 정부가 고시해갖고 사업자 모집 공고해서 그렇죠. 그 조건에 따라 응모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뭐 후순위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막 이 민자사업 전체가 불신받는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관련 일을 해온 사람 입장은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산대교에 문제가 있었다면 향후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산대교 무료화에 맞춰서 고양, 파주, 김포시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를 계기로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일사이드 경인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